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을 전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해당 코인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뉴스를 살펴보고 셀시우스의 알트코인 매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랙록. 지난 영상에서 제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너도 나도 딴지를 걸고 ETF 신청해 봐야 거절을 당할 텐데 블랙록은 왜 신청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 스팟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 승인을 받는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다. 단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뭔가 알아내서 뭔가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직까지 SEC가 현물 ETF를 거절한 이유가 시장 조작, 시세 조작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ETF를 거절을 해서 밀어냈습니다. 차라리 종이 쪼가리 선물 ETF가 더 낫다. 이런 게리 겐슬러의 판단인데요. 우리를 지켜주려는 게리 겐슬러에게 일단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자, 그런데 시장 조작, 시세 조작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제출한 걸까? 자, 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작을 완화하기 위해 나스닥은 비트코인을 위한 현물 거래 플랫폼 운영자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 공유 계약, 이게 뭘까? 감시 공유 계약을 통해 시장 거래 활동, 청산 활동 및 고객 식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시장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이 누가 비트코인 이 ETF를 얼만큼을 사는지를 알고 있겠죠. 이 정보를 공유해서 시장 조작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스닥과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주 조그마한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주식의 이런 시세 조작, 시장 조작, 이러한 공격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을 던져버린다든지 공매도를 친다든지 이러한 위험은 모든 주식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접근처럼 보입니다. 종이 쪼가리 선물 비트코인 ETF보다는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어떤 시장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사야 되니까 종이 쪼가리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훨씬 긍정적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SEC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시장 조작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이전의 거부는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이를 인용했다. 이것 때문에 SEC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절을 해왔는데 이게 해결이 된다면, 나스닥과 협력을 해서 해결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파티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모두가 기대할 때 갑자기 거절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실망감에 시장이 낙담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신청했던 그 모든 현물 ETF보다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블랙록이 아직까지 ETF를 576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575번을 승인을 받았고 한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575대 1의 확률이다. 갑자기 또 가슴이 설레오죠. 그렇지만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575대 2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블랙록이 사전 조율을 해놓고 아마도 게리 겐슬러와 통화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바이낸스 관련 소식입니다. SEC가 얼마 전에 바이낸스 US의 모든
모든 자산을 동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바로 기각.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법원의 주문은 둘이서 합의를 해서 바이낸스 US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산을 원위치 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송을 걸고 자산을 동결을 시킬 때는 이 피고인이 어마어마한 악질 범인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챙겨서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런 정황이 보였을 때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가 SEC 측에 물어봅니다. 그러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느냐? 증거가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SEC는 그런 건 없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바이낸스를 그냥 잡아뜨리려고 근거도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SEC가 소송을 걸고 있는 여러 많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이제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모든 자산을 동결해달라니. 그러면 무슨 어떤 돈 들고 튀려는 정황이 포착됐어? 그건 아닌데요. 정말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판사는 이런 질문을 할 때 SEC의 응답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나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물어본 것은 놀랍습니다. SEC 너희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다. 이 법원에서 판사가 어이가 없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살짝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 자, 먼저 벡트라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솔라나, 칼다노, 그리고 폴리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딜리스트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장 폐지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솔라나, 칼다노, 폴리곤에 대한 살짝 불안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SEC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로빈후드, 이토로 벌써 이 두 회사에서 상장 폐지를 시켰습니다.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작은 거래소라든지 이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아마도 쫓아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마치 예전에 XRP를 모든 미국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를 시켰던 것처럼 그러한 대응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명확성이라든지 어떠한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셀시우스 관련 소식입니다. 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변환하려고 한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바로 증가하는 규제 문제를 진압하고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 문제란 SEC가 지금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을 피해 보상으로 나중에 나눠주려고 딱 하면 SEC가 짜잔 나타나서 스톱! 너희들 불법 증권을 나눠주려고 그러네? 안 되지! 하고 딴지를 걸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이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이저가 바이낸스하고 딜이 돼서 모든 자산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바이낸스가 그걸 사서 100%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SEC가 거기서 딴지를 걸고 막아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 보이저 피해자들만 손해를 봤죠. 소비자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저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아예 미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면 되겠네. 그러면 적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니까 SEC가 딴지를 걸지 않겠죠. 이더리움은 나중에 딴지를 걸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의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와 이더로 변환하겠다. 그리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다른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피해 보상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가치가 많이 훼손되니까 지금 안전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옮겨 놓겠다. 이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날짜가 6월 15일입니다. 꽤 됐죠? 제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때
그런데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괜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되니까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알아봤는데 그때 이 기사에서 인용한 트윗이 바로 이겁니다. 셀시우스가 모든 알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7월 1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전환을 한다. 그런데 이걸 내보낸 트위터 계정이 셀시우스가 아니고 셀시언이라는 그런 계정입니다. 셀시언은 셀시우스 관련 소식을 전하는 그런 단체, 그런 주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셀시우스에서 직접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찜찜한 데가 있어서 제가 이걸 못 전해드렸는데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6월 14일에 접수된 서류인데요. 여기에 보면 Conversion of Altcoins, 알트코인들을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셀시우스가.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6월 28일에 10시에 심의가 있고 이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8일 이때 오케이를 법원이 준다면 바로 7월 1일부터 이 알트코인의 전환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코인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코인이 매도가 되어서 비트와 이더로 전환이 될까? 자, 여기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셀 토큰, 셀시우스의 토큰, 매틱, 에이다,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폴카닷, 비트코인 캐시, 아베, 유니스왑, 스텔라 루멘, 솔라나, 이오스, 피트, 세럼, 그리고 BNB.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같은 비중으로 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코인마다 보유 비중이 다르다. 어떤 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 텐데 일단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7천만 달러의 셀시우스 토큰입니다. 셀 토큰. 이건 아마 매우 매도세가 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5,2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매틱.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전체 목록이 나와 있는데 먼저 셀 토큰. 셀 토큰이 7천만 달러이긴 한데 전체 비중이 얼만큼이냐? 전체 총 시총의 시총이 4,500만 달러인데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155%가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셀 토큰은 뭐 거의 가루가 될 것 같다.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높은 비중이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이 5,100만 달러인데 그런데 폴리곤은 시총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은 0.98%. 그래서 0.98%의 코인이 매도가 된다 시장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에이다가 그 다음입니다. 에이다가 2,600만 달러인데 그런데 에이다의 시총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0.29%.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1,700만 달러인데 시총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전체 비중은 에이다보다도 높습니다. 0.65%. 그리고 라이트코인. 그 다음 라이트코인은 0.27%의 비중입니다. 전체 시총의 이 정도의 비중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것만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은 전체 시총의 0.15%가 매도가 되겠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0.27%, 아베는 0.74%, BNB는 0.01%. 굉장히 낮죠 이건요. 유니스왑 0.11, 그리고 스텔라는 0.18, 솔라나가 0.04%. 이 정도면 뭐 거의 무시할 만한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오스는 0.28%입니다. 그리고 FTT는 FTX의 토큰. 이건 뭐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럼은 1.49%. 이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해 볼 만한 게 하루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거래량 대비 셀시우스 보유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 하루 거래량의 10% 정도 됩니다. 촬영을 하는 지금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데요. 평상시에는 이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되죠.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데도 셀시우스 보유 물량이 이거의 한 20% 정도 되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거래량의 10%가 안 됩니다. 이 자료는 coinmarketcap.com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코인이 7월 1일에 다 팔리는 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제출한 서류인데요. 여기 보면 알트코인을 매도할 때 최대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는 제일 비싸게 팔도록 노력을 하겠다. commercially reasonable, 상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일에 전량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매도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기간이 올 말까지입니다. 올 말 안에 모든 알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비트와 이더로 전환을 한다. 이러한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갑자기 폭락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그 전에 지금이라든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월 28일에 법원에서 이걸 승인해 준다면 팔아도 돼. 그러면 이게 뉴스로 좀 확대 해석이 되어서 만약에 퍼뜨려진다면 사람들이 좀 패닉에 빠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매도세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셀시우스의 알트코인 매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금액은 크지만 전체 시총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